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집중 분석 주제는 바로 들어갑니다. 세립토의 공학적 분류를 위한 소성도표와 액성한계의 핵심 개념입니다. 네, 집안공학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불필요한 서론이나 잡담은 과감히 생략하고요. 곧바로 보내주신 자료의 첫 번째 내용인 분류 개요부터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흙을 분류한다고 하면 그 자갈이나 모래처럼 흙 알갱이의 크기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입경 분포를 가장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운 세립토 세계에서는 이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이 아주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알갱이 크기가 아니라 흙이 가진 점성 그리고 소성적 특성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분류한다는 게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모래는 물을 부어도 안 끈적이는데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세립토는 물이랑 상호작용할 때 완전히 다른 거동을 보이는 거군요. 네,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과 만났을 때 끈적이는 성질인 점성,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형태를 빚었을 때 부서지지 않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 소성적 특성이 흙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집안공학의 필수 도구인 카사그란데의 소성도표가 등장하게 됩니다. 카사그란데 소성도표요? 자료를 보니까 이 소성도표가 흙의 점성과 소성을 시각적으로 수치화해서 세립토를 아주 정밀하게 분류하는 도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2차원 그래프는 두 가지 핵심 지표를 축으로 삼는데요. 가로축에는 흙이 액체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수분 함량인 액성 한계, 즉 LL을 두고요. 세로축에는 흙이 소성을 띠는 수분 구간의 크기인 소성지수, PI를 배치합니다. 그 두 가지 축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채취한 흙이 실트인지 점토인지 아니면 유기질토인지를 아주 정밀하게 구분해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호로 치면 실트는 M, 점토는 C, 유기질토는 O인데요. 도표 위에 현장 흙의 액성 한계와 소성지수 값을 대입해서 점을 하나 딱 찍는 순간 그 흙의 공학적 족보가 낱낱이 밝혀지는 구조입니다. 점 하나로 족보가 밝혀진다니 흥미롭네요.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소성도표라는 지도 위에 그어져 있는 주요 경계선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자료의 두 번째 항목에서 이 선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가장 먼저 집안을 반으로 가르는 절대적인 구분선인 A라인부터 살펴볼까요? A라인의 공식은 PI는 0.73 곱하기 LL-2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퍼상에서 우상향하는 하나의 대각선인데 이 선의 공학적 의미가 흙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분리한다는 데 있더라고요. 네, 아주 결정적인 구분선입니다. 기호 C로 표시되는 무기질 점토와 기호 M으로 표시되는 실트질 흙을 상하로 완벽하게 나눠버리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소성도표에 점이 찍히면 그게 A라인 상부인지 하부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만약 계산된 값이 A라인 상부 영역에 위치한다면 이 흙은 예외 없이 무기질 점토로 분류됩니다. 점토 특유의 끈적이고 물을 먹는 특성이 지배적이라는 뜻이죠. 세부 기호로 보면 저소성 점토인 CL이랑 고소성 점토인 CH가 바로 이 상부 영역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시험값이 A라인 하부에 찍힌다면 이 흙은 점토의 특성보다는 실트 특유의 버석거림이 강하거나 유기물이 섞여 있다고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A라인 하부 영역은 무기질 실트인 ML과 MH 또는 유기질 토인 OL과 OH 영역으로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라인 하나로 점토랑 실트를 갈라냈는데 도표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중요한 선도 눈에 띕니다. 바로 U라인인데요. 네, U라인의 공식은 PI는 0.9 곱하기 LL-8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알파벳 U가 어퍼 리밋, 즉 상한선을 뜻하거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흙을 채취해서 시험하더라도 이 U라인보다 더 높은 소성지수를 가질 수는 없다는 일종의 물리적 한계선을 그어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흙이 가질 수 있는 소성 특성의 상한선이라는 개념은 실무적으로 아주 예리한 검증 도구가 되죠. 만약 실험실에서 액성한계와 소성지수를 측정해서 점을 찍었는데 그 결과값이 U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쪽에 찍힌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흙이 되게 특이하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측정 과정이나 장비의 결함 같은 시험 과정 자체의 오류를 즉각적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하게 짚어주고 있죠.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인 셈이군요. A라인으로 흙의 종류를 나누고 U라인으로 데이터의 오류를 걸러내는 체계가 아주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죠. 소성도표의 가로축을 담당하는 액성한계, 그러니까 LL이라는 숫자가 세립토를 공학적으로 어떻게 세분화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네, 액성한계는 흙의 성질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잣대입니다. 통일분류법 기준을 보니까 액성한계 50%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흙의 압축성이나 소성 정도를 L과 H로 완벽히 양분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액성한계가 50% 미만인 저소성 흙부터 보죠. 기호 L이 붙는 CL이나 ML인데요. 이 흙들은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하중에 의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압축성이 낮고 동시에 물이 흙 사이로 잘 빠져나가는 투수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저소성 흙은 공학적 안정성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위에 구조물을 세우더라도 집안이 갑자기 푹 꺼지거나 물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변형될 위험이 적으니까 다루기 수월한 집안인 거죠. 반대로 액성한계가 50% 이상인 고소성 흙, 즉 기호 H가 붙는 CH나 MH 집안으로 넘어가면 성질이 극단적으로 뒤바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압축성이 매우 커서 조금만 하중을 가해도 부피가 크게 줄어들고 흙이 밀림 현상에 저항하는 힘인 전단 강도는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무엇보다 이 고소성 흙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물에 의한 체적 변화가 극심하다는 점입니다. 이 심각성이 바로 다음 항목인 팽창성 판단 지표랑 직결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액성한계가 높다는 건 흙입자가 단순히 물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물을 강제로 꽉 붙잡고 보유하려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집안이 나중에 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풀어 오를지, 즉 팽창 잠재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액성한계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자료의 묘사대로 팽창성이 발생하는 기작을 좀 더 상세히 풀어보면요. 액성한계가 높다는 건 흙입자 표면의 물리화학적 활성도가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입자의 활성도가 높으니까 물 분자를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흙입자 주변으로 아주 두꺼운 흡착수막을 형성하는 거군요. 마치 흙 알갱이가 두꺼운 물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두꺼운 흡착 수막 때문에 건조기에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흙이 극심하게 수축해서 쩍쩍 갈라지고 반대로 비가 와서 물을 흡수할 때는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는 거대한 체적 변화율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현장에서는 특정 수치를 넘기는 집안을 요주의 대상으로 삼는 거군요. 자료에서도 특히 액성한계가 70%에서 100%를 상회하는 고소성 점토 CH 집안의 위험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팽창성 흙 위에 기초구조물을 시공하면 나중에 지하 수위가 올라가거나 우기에 물이 유입됐을 때 흙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힘이 구조물 전체를 위로 들어올리는 엄청난 부상력으로 작용합니다. 수만 톤짜리 건물을 밑에서 밀어올릴 정도의 부상력이라면 기초 구조물의 치명적인 균열을 유발하고 결국 건물 전체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소성 점토 집안에서는 일반적인 다짐 공법으로는 절대 위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팽창성 흙을 깊게 파내고 안정적인 양질의 흙으로 교체하는 치환 공법을 적용하거나 시멘트나 생석회 등을 흙에 직접 혼합해서 흙의 팽창성 기작 자체를 억제하는 화학적 개량이 필수적인 대책으로 강력히 요구되는 거군요. 아주 명확한 공학적 처방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인 실무적 시사점을 통해서 앞서 분석한 소성도표와 액성한계 개념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융합되는지 종합해볼까요? 네, 카사그란데의 소성도표를 다시 떠올려보면 도표 위에 찍힌 점의 위치와 이동 방향만으로도 집안의 공학적 장단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성도표에서 우측 상단 방향으로 갈수록, 즉 액성한계와 소성지수가 동시에 높아지는 고소성 점토 CH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흙의 압축성은 점점 커지고 전단 강도는 낮아지는 불안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즉, 무기질 실트인 ML 영역으로 갈수록 흙의 거동은 정반대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점성이 낮아지니까 투수성은 좋아져서 물이 잘 빠지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투수성이 좋다는 건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지하의 수분을 집 표면 가까이 끌어올리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겨우철 영하의 온도에서 그 끌어올려진 수분이 얼어붙어 집 표면을 부풀게 만드는 동상 위험은 오히려 더 커진다는 양면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네요. 맞습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또 다른 까다로운 문제도 있죠. 유기질 토 판별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자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흙을 채취해서 시험했는데 소성도표의 A- 라인 하부에 점이 찍혔고 그 위치가 무기질 실트 M과 유기질 토 O의 영역에 걸쳐 있을 때의 문제군요. 두 흙이 동일한 액성한계와 소성지수 값을 가진다면 이 점 하나만으로는 실트인지 썩은 식물체가 섞인 유기질토인지 최종 판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맞닥뜨리기 쉬운 딜레마죠. 동일한 지표를 걷더라도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안의 압축성이나 장기 침하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둘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핵심 해결책이 바로 노건조 전후의 액성한계 변화율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취한 흙을 실험실에 고온 오븐에 넣어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바싹 말리는 과정이 바로 노건조잖아요. 네, 자연 상태에서 측정한 액성환계만 맹신하지 말고 오븐에서 건조하기 전에 원상태 액성환계 수치와 노건조 과정을 거친 후의 액성환계 수치를 비교해서 그 변화율이 얼마나 급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지침입니다. 유기물은 고온 건조 과정에서 조직이 파괴되면서 물리적 성질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이 노건조 전후의 액성환계 변화율 검토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해당 흙이 무기질 실트인지 아니면 유기질토인지를 오차없이 최종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세립토 분류 기준이 점성과 소성에 있다는 개요부터 시작해서 카사그란데 소성도표의 A라인과 U라인이 갖는 경계 의미, 액성환계 50% 기준의 세분화와 팽창성 기작, 그로 인한 부상령 위험과 치환 및 화학적 계량의 필요성, 그리고 공학적 거동 예측과 유기질토 최종 판별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흙의 특성을 파악하는 아주 빈틈없는 과정이었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소성도표와 액성환계가 집안공학 실무와 팽창성 판단에 미치는 핵심 정보가 온전히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립토의 공학적 분류를 위한 소성도표와 액성환계 집중 분석은 여기서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